열여덟 개나 맞췄다고? 잘했네. 모르는 문제. 17번. 다항식이 3차 다항식이 있고 fx를 x-a로 나누기 한 나머지는 r1, fx를 x 플러스 a로 나누기 한 나머지는 r2라고 있습니다. r1과 r2의 값을 더해서 8이라고 한다면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거는 f한테 a를 대입한 게 누구인 거 알고 있어? 그럼 대입하자. a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나머지 r1이라고요? f한테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게 누군지 알잖아요. 이게 r2인가요? 그게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 두 개 더하라면서요. 그럼 두 개 더해주면은 a 세제곱 지워지고 2a 제곱 플러스 2의 값이 8. 그럼 a 제곱이 3이란 얘기인가? 그런데 너한테 뭘로 지금 나누기 하래?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a 제곱이 3이니까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네, 3 대입하겠습니다. 27, 9, 6, 1이라고? 그러면은 27 더하기 9니까 36, 42, 43? 틀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8번. 한 자루에 500원짜리 볼펜과 한 자루에 300원짜리 연필을 합쳐가지고 12자루를 사려고 합니다. 볼펜을 연필보다 더 많이 사고요. 전체 금액이 5,000원을 넘지 않게끔 하려고 한다면 볼펜을 최대 몇 자루를 사야 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볼펜을 사는 개수를 볼펜을 X개를 구매한다고 한다면 연필은 몇 개를 사야 되는 거야? 아, 12-X개? 그럼 식을 세워보자. 가격이 500원짜리 볼펜을 X개 사야 되고 300원짜리 볼펜 연필을 12-X개를 구매하겠다고요? 이게 구매한 총 금액이죠. 이 구매 금액이 5,000원을 넘지 말라고? 그럼 5,000원 이하라고 풀란 얘기인가? 이런 거 맞나요? 500x에서 300x를 뺐으니까 200x. 3600을 이항하려고 하거든? 3600을 이항했더니 1400인가요? 그래서 x라는 녀석의 값은? 근데 가장 큰 x의 값은 7인가요? 또 풀어야 될 거는? 22. 길이가 지금 10cm짜리 막대가 26개를 빈틈없이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최대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답을 논술했으면 좋겠습니다. 막대의 모양은 변형할 수 없고요. 막대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10cm짜리 26개를 가지고 빈틈없이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그럼 이쪽에 사용되는 막대의 개수는 X개. 막대가 전체 다 26개가 있다고? 여기에 X개의 막대를 사용하려고 하거든? 여기에는 몇 개를 사용해야 되지? 여기는 13-X개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여기도 13-X, 여기도 X가 돼가지고 전체는 여기 니은자 모양에 있는 막대의 개수 13개니? 여기 기역자 모양의 막대의 개수도 13개? 13개, 13개 돼야지 26개인 거죠? 이게 딱 실수하기 좋은 포인트인 것 같다. 그랬을 때 실제 길이를 좀 구해보려고 하거든? 10cm짜리 막대가 10개 있으면 여기 길이는 몇이에요? 요만큼 길이의 값도 10만 곱하면 되는 건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넓이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넓이의 값은 10x하고 130-10x? 어디로 블록인지 알아요? 마이너스 100x 제곱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인가?
자, 위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위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있고요. 빵 나오는 거는 0 대입했을 때 0 나오고요. 13을 대입했을 때도 빵 나오나? 된 거 맞아요? 그리고 위로 블록입니다. 그때 가장 큰 값을 가질 때는 무엇을 집어넣으면 가장 큰 값을 가질까요? 그 중간이 누군데요? 네, 2분의 13을 대입한 게 최대값인 것 같습니다. 그때 가장 높이 있죠? 그럼 지금 최대값을 구하는 중인데 최대값은 2분의 13을 대입해야 되니까 2분의 13한테 10배 했습니다. 2분의 13한테 10배 한 게 65인데 130에서 65를 빼면 또 65인가? 그럼 65의 제곱이 지금 최대값인 거 봐요. 65를 제곱해야 되죠. 그럼 60 플러스 5의 제곱이라고 생각할까? 앞에 거 3600, 가운데 건 플러스 600, 마지막 25인가요? 그러면은 뭐지? 아까 이게 답이었나? 4200을 쌤이 답을 하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4225가 답이 될 수 없네. 여기서는 막대의 개수가 x개인 거지. 개수가 분수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2분의 13을 대입한 게 최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2분의 13이 제일 가까운 숫자를 대입해야 되나? 네, 6을 대입해도 7을 갖다 대입해도 같은 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6만 대입할까요? 자, 6을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4200이 최대값이네요. 이런 문제 저번에도 유사한 문제 풀어봤던 것 같은데? 정수 즉 자연수를 대입할 수 없어가지고 대칭 추기값이 자연수가 아니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인 거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문제는? 네. 23번. 최고차항 계수의 값 1인 다항식이 있습니다. 그 다항식에 대해서 fx를 gx로 나누기 했을 때 못과 나머지의 값이 모두 이 식이 지금 못과 나머지라고 하거든? fx 값 x-로 나누기 한 나머지 63이라고 얘기했습니다. g한테 빵 대입한 건 양수입니다. f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필요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가를 보고서 식을 세울까? 가에서 fx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는데 그 다항식은 gx로 나누기 하겠습니다. 그때 몫의 값이 gx-x의 제곱이고요. 나머지 값이 그럼 gx가 몇 차일까? 차수가? 뭐라고? gx 3000인지 어떻게 알아? fx가 몇 차인지 알아? fx의 차수의 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gx도 지금 현재 차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gx라는 세의 값이 3차식이면 gx가 3차면 3차식으로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은 3차가 될 수 없죠. 이 오른쪽은 밑줄 친 둘 다 모두 3차가 되거든. gx가 3차면 그럼 gx가 2차면 가능한가?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는 나머지의 값 1차여야 돼? 이게 1차일 수 있니? gx가 2차인데? 될 수 있죠. x제곱이 지워지면 1차식이 될 수 있죠. 이거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안 됐어요?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같은 2차식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gx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gx 마이너스 x의 제곱은 ax 플러스 b인가요?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1차식이 될 수도 있나요? gx가 2차라면? 이해된 거 맞아요? 하지만 gx의 값이 1차라면
gx가 1차식이 되면은 이건 1차식이면 나머지는 상수항이 나와야 되겠네. 그런데 이건 2차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gx가 1차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gx가 될 수 있는 거는 2차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만 2차식으로 나누기 위한 나머지가 1차식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가의 정보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근데 F한테 1 대입한 게 누구라고요? F한테 1 대입한 건 63이라고? 근데 G한테 빵 대입한 건 양수라고 얘기하네? 빵 대입한 게 누군데? 빵 대입한 거는 B인가요? 문제 B의 값이 양수라고 얘기했나요? 다 해서 얘기한 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fx한테 숫자를 갖다 대입해야 될 것 같은데, fx한테? fx한테 숫자를 대입할 건데 뭘 대입하지? 보통 이 값이 빵 되는 값을 대입하는 거 아니야? 그럼 gx라는 2차식이 빵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모르겠다. gx는 몇 차라고요? 그럼 얘는 몇 차야? gx 값이 이런 녀석이면은 여기서 x제곱을 빼면 누구야? 1차 ax 플러스 b예요? 그럼 이건 2차하고 1차를 곱했으니까 이건 3차인 거네? 3차에서 이건 1차거든? 3차한테 1차식을 더해도 fx의 값은 3차식인 것 같아요. 근데 3차식인데 fx의 값은 최고차계수 1이라고 나왔나? 그 왼쪽에 있는 녀석이 값 누군지 모르겠지만 최고차계수 1인? 최고차계수 1인? 3차식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gx에서 x제곱을 뺀 녀석의 값은 이건가? 이건가? 넌 a 값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fx의 값은 최고차계수 1이라고 얘기했지. 여기서 최고차계수의 값은 ax의 세제곱이 최고차계수니? 그 값이 최고차계수의 값 1이 나와야 되니까 a 값 1인가?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그럼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fx의 정체가 이거 바꿔 쓰려고 하거든? 너 지금 이해된 거 맞니? a가 1이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p, x 플러스 b인가? 근데 f한테 지금 1 대입한 게 63이라고? f한테 1 대입하려고요. 앞에 건 3 플러스 b. 된 거 맞아? 쌤이 x한테는 지금 1 대입하고 있거든? 이렇게 한 게 누구라고요? 근데 앞엔 1 플러스 b가 공통되죠. 1, 1 플러스 b로 묶어주면 앞에서 남는 거는 3 플러스 b가 남고요. 뒤에서 남는 거는 1이 남아. 그런데 이 값은 이렇다고 하네요. 근데 b의 값은 양수라고? 그럼 둘 다 양수겠네? b 플러스 1도 양수, b 플러스 4도 양수겠네. 그러면 이게 3만큼 차이 나나? 3만큼 차이 나는 두 숫자의 고백값이 63이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뭐가 있지? 2 플러스 b였군요. 이걸 바꿔야 되겠네요. 이제 이만큼 차이 나나? 그럼 이게 7이고 이게 9란 얘기겠네요? 그럼 b가 누구란 얘기예요? 네, b의 값 6입니다. 그때 문제는 fx의 값을 구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fx한테 지금 b한테 대입하려고 해 지금? 그럼 f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그 다음에 x 플러스 6,
x 플러스 b인가요? 여기서 마이너스 1만 대입하려고 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처음에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지워져 6,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5,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5입니다. 35가 답인가?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시험지도 채점해 볼까요? 대표연구 2022년 건가? 2021년. (1번에) 3, (2번) 3, (3번) 2, (4번) 2, (5번) 5, (6번) 1, (7번) 5, (8번) 4, (9번) 5, (10번) 3, (11번) 4, (12번) 2, (13번) 1, (14번) 1, (15번) 5, (16번) 3, 16번 4, (17번) 2, (18번) 1, (19번) 17, (20번) 5x제곱 빼기 3x 빼기 1은 0. (14개) 자, 풀어야 될 거는 네, 9번으로 갔습니다. 9번은 이거랑 거의 유사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데 쌤이 이거에 대해 설명할 때 좀 강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쌤이 밑줄 치고 있는 x, x의 제곱, x의 10승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 밑줄 친 x, x의 제곱, x의 10승 이런 숫자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 같은 경우는 1을 대입하면 밑줄 친 값들은 전부 다 1이니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 홀수분 곱한 게 마이너스, 짝수분 곱한 게 플러스 1이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두 개만 대입해서 문제 풀려고요. 요 자리에 들어있는 것들이 플러스 1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하는 숫자를 대입해야 되거든.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선생님 플러스 1을 대입하려고. 1 대입하면 누구예요? 왼쪽이? 이거 2의 5승? 32? 오른쪽 1 대입하면 다 있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대입하려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라고? 못 들었어. 정확히 못 들었어. 다시 되물었습니다. 3의 5승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4의 5승이네요. 4의 5승이 1024인 거 알고 있나요? 자, 이번엔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거든? A0의 값은 플러스, A1의 값은 마이너스, A3의 값은 플러스. (2015는) 마지막에 누구죠? A10은 부가 뭔데? 두 개 값을 뭐 하면 좋을까? 더하면은 우리가 누굴 구하는지에 대해서 망각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거 구하는 거잖아. 빼는 게 적절하겠군요. 뺐습니다. 빼게 되면은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32에서 1024를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900 92? 오른쪽은 빼면 뭐가 남지? A0는 빼서 지워지고 그 다음에 남는 것들 쓰려고 하는데 A1도 두 개 있을 거고
A, 이거 이건 2야. A 3의 값도 두 개 있을 거고 A 9의 값도 두 개 있을 것 같거든? 그럼 양변 2로만 나눠주면 되나? 그래서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답이 5번이 답인가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여기는 x의 거듭제곱들이 플러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거든?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시험 문제가. 이때는 x값 대신에 뭘 대입하는 게 좋을까? 그럼 넌 지금 선생님 말한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면 또 못 푼다는 얘기거든? 여기는 이 x라고 하는 값, x의 1승이 있고 x의 2승이 있고 x의 10승이 있잖아. 이런 동그라미에 있는 숫자들이 동그라미들이 플러스 1이 되거나 또는 동그라미 값들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대입해야지만 돼. 자, 이런 경우는 무엇을 대입하면 좋을까요? 1하고 맞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뭘 대입한 게 적절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플러스 1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하는 숫자를 대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엇을 대입할 거냐고요. 마이너스 2랑 네,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하는 숫자를 대입하셔야 됩니다. 안 까먹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문제가 몇 번이죠? 14번으로 갔습니다. 14번은 복소수 Z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단순 산수인데 산수가 어디서 실수한 건지 몰라서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마저 실수해버리면은 너랑 비슷한 실력을 가진 아이들한테 지게 되거든? 여기서 저번에 풀었던 문제 센 수학 중에도 문제가 허수라고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 값은 허수래. A 플러스 BI인데 허수라고 복소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태 허수라고 얘기한 이유는 I가 지워지면 안 된다는 얘기겠네? 그런데 이 값이 둘 다 실수였으면 좋겠대. 둘 다 모두 실수였으면 좋겠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값은 2z-z 바분의 1 값을 구해야 되거든? 그런데 2z라고 하는 거는 2a 플러스 2bi인가? 뒤에 거는 a-bi분의 a1인가요? 그래서 뒤에는 분수의 값만 유리화하자. 그랬더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요? 분자는 a 플러스 bi이고 이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값이 실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바람인 거 아니야? 저 값이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됐을 때 실수가 되는 거니? i가 있는 것만 좀 지워져야 되나? 근데 지금 i 앞에 있는 계수의 값이 이게 지금 i제곱 앞에 있는 계수니? 이것들이 빵이 나오면 지워지는 거야? 근데 b는 빵이 아니라며. b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b는 약분할 수 있거든?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분모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곱할 생각이야. 그러면 이 a제곱 플러스 2b제곱 마이너스 1은 빵인가요? 양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했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아? 근데 두 번째, 누구도 실수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z의 값을 제곱하려고요. 근데 b가 빵이 아니라며. 이 값이 실수였으면 좋겠는데 b의 값은 빵이 아니래. 근데 이게 날아가야 돼? 이게 지워져야 돼? 따라서 a는
A한테 0 대입했습니다. A한테 0 대입하면 B제곱은 2분의 1. 그럼 B의 값은 A한테 빵을 대입하면 B제곱의 값은 2분의 1이거든? B의 값은 네, 플러스 마이너스로 써야 되겠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Z바의 값을 제곱한 걸 보라고 얘기했는데 Z바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이 누구야? A-BI를 제곱한 거야? A-BI를 제곱하게 되면 누군데? 마이너스 B제곱? 이거라고요? 근데 이걸 지은 건 누군지 맞추라네. 근데 A가 빵이니까 뒤에 건 지워지나요? A가 빵이니까 이것도 지워지죠. 답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B제곱이 누군데요? 그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겠네요. 이거는 실수해서 틀리는 문제인 것 같은데 산수만 다음에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19번으로 갔습니다. 17번이요. X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지금까지 네가 질문했던 문제들은 다 쉬운 문제였거든? 근데 이거는 조금 방정식에 대해서도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 같고 방정식뿐만 아니라 복소수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일단은 두 개의 허근의 값이 있다고 얘기했네?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은 뭘 만족해야 되지?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선생님 판별식 계산했거든 지금? 된 거 맞아요? 여기 첫 번째 이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지금 조사했습니다. 할 줄 아시는 거 맞죠? 근데 인수분해가 되나 이게? 인수분해 안 돼? 야씨 인수분해 안 되면 문제인데. 그런데 허근의 값이 알파하고 알파반데 두 분의 합의 값이 누군지 혹시 알아? 누구라고요? 다시 한 번만요.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의 근거하게 세운 게 설명이 되었던 것 같은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이 0이었을 때 두 분이 알파 베타라면 두 분의 합의 값이 누구죠? 두 분의 고백 값이 누구죠? 너 근데 아는데 왜 대답을 못하죠? 자, 선생님이 지금 두 분 알파하고 알파바를 더한 게 누구죠? A는 2차항계수고요. B는 1차항계수고 C는 상수항입니다. 이거 보고 단말하시면 되거든? 자, 두 분 합의값이 누구예요? 두 분의 고백값이 누구예요? 아, 두 분의 고백값이 누구라고? 우리는 세 가지를 알고 있는 상태거든.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알파바하고 알파의 제곱을 두 개 곱한 값이 실수 부분이 K라고 그 K 값의 치수값을 구하라고? 아이고야 문제 생겼네. 저 값의 실수 부분 K값의 최소값. 자, 알파라고 하는 값을 A 플러스 BI라고 놔볼까?
알파바의 값은 a-b이인가? 두 분의 합의값이 두 개를 진짜 더하면 누구예요? 고백값이 누구지? 그때 문제 요구한 게 정수 K 알파바 곱하기 알파의 제곱? 이게 실수 부분? 근데 이 값이 누군데요? 아, 이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p 플러스 6이니? 거기다 알파를 곱해야 되지. 알파의 값은 a 플러스 bi야? 정리해 보려고요. 2p 플러스 6에다 a를 곱한 것도 있을 거고요. 2p 플러스 6하고 bi를 곱한 것도 있죠. 이거의 실수 부분이 누구야? 이게 실수 부분? 그 값이 k고 k 값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맞아요? k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p의 값은 누구라고? p 자체가 2a야? 그럼 이 값은 이거의 최대값이 필요한데 실수 부분의 최대값이 필요한데 p한테 2a를 대입하려고 해 지금. 그럼 4a 더하기 6이니까 a를 곱하면 우리 이거의 최소값이 필요하구나. 이게 k거든. 근데 a의 값에 범위가 있는 것 같은데? p한테 2a를 대입해볼까? 첫 번째 건 제곱했더니 4a 제곱.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은 너 근해 공식으로 a 값 구할 수 있니? 근해 공식에 따르면 그게 누군데? 네.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1번을 만족하려면은 2-루트 10부터 a의 범위가 2 플러스 루트 10까지 범위에서 봐야 되거든. 이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하세요. 어디로 블록이죠? 네, 최고 참계수 양수니까 아래 블록인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축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축? 마이너스. 맞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은 이 범위 중에 마이너스 2-루트 10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 아래 블록인데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 같아. 선생님 숫자 안 쓸 건데 여기에 2-루트 10, 2점 x좌표 2-루트 10, 2점 x좌표 2 플러스 루트 10이거든? 그 사이에 마이너스 3 있는 것 같아. 맞나? 맞는지 모르겠다. 확인은 해봐야 되겠다. 2-루트 10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숫자의 대소관계를 따져보려고 하거든. 누가 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쌤이 이항해주면은 왼쪽에 있는 값은 2분의 7? 오른쪽에 건 루트 10이니? 이건 제곱하게 되면은 4분의 28, 아니 4분의 49? 이건 제곱하면 10?
그럼 4분의 49가 더 큰 건가?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가 된 거 맞아요? 너 진짜 된 거 맞아? 그렇다면 뭘 대입한 녀석의 값이 최소값이지? 아, 근데 문제가 정수 k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겠다. 어렵다.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정수의 값의 최소값. 정수값의 최소값. 근데 2-2 0을 대입하면 어려운데? 음, 정수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아, 최소값을 구하세요. 아, 2-루트 10까지 대입하고 싶진 않은데? 쌤이 여기다 마이너스 2는 3좀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 2는 3을 대입하면 제곱하면 4분의 9. 4분의 9한테 대입했으니까 앞에 거 9거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3을 뒤에다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9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 0인가? 3 빼기 3이니까? 이 점이? 근데 그것보다 아래 있는 정수가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지 같네. 2-루트 10을 대입한 값이 누군지 알긴 알아야 되겠다. 쌤이 2-루트 10도 대입해 보려고. 2-루트 10의 값을 제곱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이 값을, 최소값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전개하게 되면은 4 곱하기 4 마이너스 4루트 10 플러스 10. 전개할게요. 12 마이너스 6루트 10입니다. 그럼 14한테 4배 하려고 하거든?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56 더하기 10이니까 68? 68 마이너스 22 루트 10? 이게 어떤 값인지 대충 알 수 없나? 루트 10의 값은 3점 몇인데? 야, 이게 알 수가 없네. 정수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필요합니다. 아,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 일이 발생했구나.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렸어. 아닌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그렸어야 되지. 2 마이너스 루트 10이 더 크니까 2 마이너스 루트 10. 2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2분의 3은 범위를 벗어나거든? 마이너스 2분의 3이 2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더 작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 빵이긴 하거든? 이게 빵보다는 더 위에 있는 점이니? 여기 있는 값들 중에 제일 작은 정수 y좌표가 제일 작은 k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을 구하라고 있거든. 정수 중에. 0보다는 큰 값이 제일 작은 값일 것 같아. 그래서 0보다 조금 큰 1의 값이 최소값인가 봐. 쌤이 실은 이거하고 1의 대소관계도 따져봐야 되는 게 좋겠거든? 그런데 이게 대소관계 따지기 힘들어서 그냥 0의 값보다는 큰 값이라고 생각해서 1이라고 그냥 하려고요. 어렵죠? 이 문제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또 풀어야 될 문제는? 네, 18번으로 갔습니다.
18번 문제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대칭축의 값이 혹시 누군지 알아요? 대칭축은 A가 대칭축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죠?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랑 X 플러스 P를 대입한 게 같은 값을 갖는다고 하거든? 이게 지금 위로 블록이라며. 위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있는데 fx가 같은 값을 가지는 점의 좌표가 있대. y좌표가 똑같은 게 있대. 여기가 x가 마이너스 x면 여기 x좌표는 x 플러스 p래. 그럼 점 가운데가 누구란 얘기야? 중간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a의 값이랑 2분의 p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y축과의 교점이 y좌표는 1이라고 얘기하는데 y축과의 교점의 y좌표가 1. 우리는 y축과 만나는 점이면은 x가 0일 때가 y축이지. 0,1이라고 하는 y절편을 가져요. 0,1을 지나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그럼 b의 값은 1인 것 같은데? 0 대입해서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p부터 플러스 p까지 보면서 p는 양수인데 마이너스 p부터 플러스 p까지 2차 함수의 최대값이 4였으면 좋겠대. 최소값은 m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그때 a제곱 플러스 m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p의 값이 양수니까 대칭축도 양수인 거니? 그럼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이렇게 y축이 있으면 위로 블록인 것 같아. 근데 여기가 0,1이거든? 근데 최대값은 4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그림은 다 그리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p부터 플러스 p까지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했거든? 마이너스 p부터 플러스 p까지 그리라고. 근데 최대값은 또 4라고. 그때 최소값을 구하세요. a도 구하시고 다 구해보세요. 아이고야. 마이너스 p부터 플러스 p라는 거는 여기에 y축이 있으면 마이너스 p가 여기쯤에 있으면 플러스 p의 값은 여기쯤에 있어가지고 간격은 똑같아야 되지. 그때 최대값이 4라고 한다면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범위를 쪼개서 풀어야 되네. 이 학교 시험이 좀 어려웠네. 자, 그럼 선생님 지금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마이너스 p부터 플러스 p까지 그림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꼭지점의 좌표가 p보다도 오른쪽에 있을 때 그럴 수는 없구나. 여기는 p인데 대칭축의 값은 2분의 p래?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p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는 없지. 그럼 꼭지점의 좌표의 값은 반드시 여기 2분의 p에서 꼭지점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구만. 이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마이너스 p부터 0,1을 지나고 대칭축의 값 2분의 p가 되는 녀석의 값을 p까지만 그렸다고?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지금 마이너스 p부터 시작해가지고 0,1을 지나고 꼭지점 2분의 p에서 가지고 p까지 그림을 그렸을 때 최대값은 2분의 p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거야? 여기가 4란 얘기야 지금? 2분의 p를 대입하려고. 함수 fx의 값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가 2분의 p이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다 p라고 쓸게.
b의 값은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꼭지점자 b분의 p를 대입한 값이 4가 나와야 됩니다. 2분의 p 대입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했더니 4분의 p제곱인가? 4분의 p제곱의 값이, 그럼 p제곱의 값은 12? 근데 p가 양수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이제 함수 fx의 값은 무엇을 대입하면은 최소값을 가지는 거지? 마이너스 p에서 최소값을 가지나? 근데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루트 3인가? 선생님이 지금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려고 하거든?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하게 되면 12.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12. 2루트 3 곱하기 2루트 3은 또 마이너스 12? 이상하다. 마이너스 23이 나오는데 답이 없네. 아니구나. 최소값은 마이너스 23이라고? m값이? 근데 a를 구하라며. a는 2분의 p였잖아. 근데 p의 값은 2루트 3이고. 그럼 2분의 p는 루트 3? a가 루트 3이었을 때 루트 3을 제곱하라고?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23을 더해서? 네. 어렵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문제는? 20번이요. 20번은 이건 좀 쉬울 수도 있어. 방금 전에 풀었던 두 문제가 어려운 문제고, 이런 문제는 몇 번 배우고 나면 갑자기 확 쉬워질 때가 오거든? 근데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죠. 먼저 이 얘기부터 해봅시다. 너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알파 곱하기 베타도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5가 누군지 물어본 다음에 뭐라고 답하실 거죠? 응? 네, 왜 0이죠? 근이라고 하는 거는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지 근이니까요? 근데 방금 같은 설명을 네가 중학교 2학년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설명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5의 값도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은 이것 많이 생각하는데 이것까지 생각해서 문제 잘 안 풀거든 애들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도 이런 거 해봤어. 제법 많이 해봤어. 자, 그렇다면 문제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8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8의 값을 구하려면 왼쪽에 알파를 더해야 되겠다. 그리고 3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은 누구라고요? 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알파 마이너스 3만 이항해주면 다시 이거 나오는 거 맞죠? 마찬가지로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5라고 하는 8이라고 하는 셈의 값은? 네, 그럼 베타 마이너스 3일 겁니다. 그럼 결국 문제한테 시킨 거는 이거 두 개가 근이 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저 두 개의 근이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근하고 베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근인 거죠. 이 두 개가 근이 되는 2차 방정식의 식을 세워야 돼.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두근의 합이 필요해. 두근의 곱이 필요하거든? 합의 값은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3분의 1이 두근의 합이죠? 통분하려고요. 자, 통분해볼까요?
지금 초등학생 때 배운 통분, 분수의 통분하는 중이거든? 네. 분자는 누구일까? 자, 그것만 선생님이 순서만 바꿔서 씁니다. 근데 너는 알고 있잖아. 무엇을? 알파, 베타 알아? 마이너스 5? 얘도 3인 거 알아? 그럼 마이너스 9하고 플러스 9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5만 남겠네? 분자의 값은 누구라고? 두 분의 합의 값이 5분의 3인 거 알고 있네? 두 분의 고백 값을 구하려고. 두 분의 고백 값은? 이게 두 분의 곱인가? 그럼 두 분의 곱은 누구라고요? 아까 전에 생각해봐. 두 분의 합의 값은 1창에 있는 개수랑 부호가 반대네? 두 분의 고백 값은 그냥 상수항에 있는 값이니? 근데 이거 최고 증거 1이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 자,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식을 세우려고 하거든? 2차 방정식을? 식을 뭐라고 세우려고 하냐면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1이 되는 2차식을 세울 건데 합의 값은 부호를 바꿔 써야 되고 네, 고백 값은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개수가 정수인 녀석으로 하래. 이건 개수가 분수잖아. 그래서 양변에 네, 5를 곱하라는 얘기네요. 이게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진짜 된 거 맞으세요? 네. 또 풀어야 될 거는 1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9번은 px라고 하는 식을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이 1차식이고요. 또 px라는 식을 또 다른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은 x-2라고 하는 1차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px의 값을 이걸로 3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가 누군지 구하시고요. 그 나머지의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인수분해가 되니? 그거 가지고 식 세워보려고요. 다항식 px라고 하는 식은 x-3하고 x 플러스로 나누기 했더니 그때 몫의 값은 선생님 q1x라고 하려고 하거든? 나머지가 4x-1인가요? 그럼 너 뭐 대입할 수 있는데? 그래서 3 대입하려고요. 3 대입하면 누구죠? 또 뭐 대입할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군데요? 두 번째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두 번째 식은 px라고 하는 식을 뭘로 나누게 하자고요? x-하고 x 플러스 2로 나누게 하자고? 그때 몫의 값은 q2x입니다. 나머지의 값은 x-입니다. 넌 뭐 할 건데요? 4 대입했습니다. 또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그 다음 거에 답을 하려고 합니다. px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을 x 플러스 2, x-3, x-4로 나누게 하라면서요. 그때 몫의 값은 q3x로 할게요. 나머지 값 몇 차식일까요? 2차식인데 누군지 몰라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개수의 합의 값이 필요한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개수의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얘기합니다. 이해되는 거 맞아요? 자, 이제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뭐 대입하자고요? 근데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다 지워져?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두 번째, 뭐 대입하자고요? 3 대입했더니 또 이제 마지막 뭐 대입하자고요? 4 대입했습니다. 10번씩 풀어서 ABC만 구하면 된다고?
쌤이 이거 두 개 뺄 생각인데 밑에서 위에 거 빼려고 하고 있거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이것도 밑에서 위에 거 빼려고 하거든? 됐어요? 다시 이거 두 개를 빼려고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고 있거든? 그럼 이거 마이너스 5하고 2의 값을 여기다 대입할까?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8, 5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0. 세 개 더하세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이런 문제는 대본이들 맞출 거거든? 또, 네. 자, 일단 방정식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쌤이 2x의 값이 6이 나오는 x의 값을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죠? 마이너스 2x의 값이 뭐 6이 나온다면 x가 누구죠? 0x의 값이 3이 나온다면 해를 뭐라고 얘기해? (0x의) 값이 0이 나오면 해를 뭐라고 얘기해? 네. 이런 것들 다 숫자로 주어져 있니? x 앞에 개수하고 뒤에 있는 게 다 숫자지.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면 a, b가 숫자가 아니네. 근데 이거에 해를 갖다 구하라고 한다면 이 해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나와 있으면 해를 갖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숫자가 아니라 a, b라고 나와 있으면 해를 얘기하기 되게 곤란하잖아. 이런 해를 1차 방정식의 일반 해라고 불러. 숫자로 안 나와 있고 문자로 얘기하는 해. 이거를 일반 해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그 해를 얘기해 볼 생각이거든? 일반 해.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a로 나누기만 하면 돼. 하지만 a가 0이고 b의 값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0x가 3인 거랑 똑같은 거네? 그때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a의 값도 0이고 b의 값도 0인 게 네 번째 줄에 있는 건가? 둘 다 0이면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전부 다가 해야. 이걸 우리는 1차 방정식의 일반 해라고 얘기합니다. 숫자로 나와 있지 않고 a, b라고 나와 있을 때. 자, 일단은 1차 방정식을 뭐라고 얘기하거든? 이건 1차 방정식이 맞아? 이건 1차 방정식이 맞을까? 왜 아니라고 얘기해? 몇 차식? 3차식은 아닌 것 같아. x3승하고 x3승은 지워지니까. 네, 그럼 이건 마이너스 x제곱이고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x제곱은 안 지워지죠? 이건 2차 방정식이어서 1차 방정식이 아닌 거죠? 세 번째 거는 1차 방정식이 맞나? x제곱 지워져? 이건 2x인데. 그래서 이건 1차 방정식이 맞네요. x제곱 지워진다. 마이너스 2x도 지워진다. 1도 지워지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남죠? 이거는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 어떤 x를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니까. 이건 해가 무수히 많다? 항등식입니다. 1차 방정식은 기억 디귿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일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다음에 해를 갖다 구하세요. 숫자로 나와 있으면은 1차 방정식의 해는 다 중학교 1, 2학년 과정이어서 너 이거 해 다 구할 수 있어.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 하지만 문자로 나와 있을 때는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 학교에서 방정식까지 진도를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어요? 일반회를 보통 참고서는 일반회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다루는데 교과서에서는 일반회를 매우 짧게 설명하거든? 지금 a 플러스 1이라는 녀석과 a제곱 마이너스 1값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때 해인 x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일반회를 구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처음에 a 플러스 1의 값이 0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만약 a 플러스 1이라는 게 0이 아니면 우리는 x 앞에 있는 a 플러스 1로 양들을 나누게 할 겁니다. 나누게 하게 되면은 a 플러스 1분의 a제곱 마이너스 1이고 분자 인수분해 되나요?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로? 그럼 a 플러스 1이 약분될 거 아니야. 남는 건 a 마이너스 1만 남나요? 두 번째, a 플러스 1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즉 a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왼쪽에 있는 건 0? 오른쪽도 0인가? 그럼 해를 뭐라고 얘기해? 이게 끝입니다. 아, 선생님 왼쪽이 0이고 오른쪽이 0이 아닌 것도 가정해야죠. 오른쪽이 0이 안 될 수 없지? 왼쪽이 0이면 오른쪽도 당연히 0인 거지? 자, 다음에 1차 방정식 문제로 갔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을 때와 해가 없을 때를 구분지어서 mn값을 결정하세요라고 하는 파트거든? 먼저 첫 번째 1차 방정식이, 첫 번째 방정식이 해가 무수히 많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거든?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뭘 만족해야 되지? a제곱 마이너스 4의 값도 0이고 이 a를 이항해 준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값도 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둘 다 모두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그럼 둘 다 모두 만족한 a가 누구야? 반면에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앞에 있는 거는 0이었으면 좋겠는 것 같아. 그래야지 0x가 되니까. 그 뒤에 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값은 0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앞에 걸 만족하는 녀석은 a가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잖아. 근데 플러스 2가 들어가면 0 돼버리니까 네, 이때 a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때 이 값을 이때 n 값을 빼라고요? 뺀 값은 4가 답인가요? 절대값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숫자에서 절대값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으면 3이라고 쓰고 절대값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도 2라고 쓰나요? 네. 0이 있으면 그 값도 그냥 0이라고 쓰나요? 그럼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에서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0보다 같을 때는 이때 이 값을 그냥 a라고 하겠다는 얘기네? 절대값 a에서 a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땐 부호를 바꿔주겠다고요? 절대값 x의 값이 5가 나온다면 x가 누구죠? 절대값 x-2의 값이 5가 나온다면 x가 누구죠? x-2의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하고서 x의 값을 구하는 것 같아. 2를 이항해주면 7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절대값 x-2의 값이랑 절대값 5x가 똑같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까지는 다 숫자였잖아. 근데 지금 양쪽에 다 절대값이 있고 둘 다 x가 있거든?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달아주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였을 때는 4x가 마이너스이고요. 마이너스였을 때는 6x라는 값이 플러스 2인 것 같거든? 이해됐나요? 그럼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3분의 1이나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절대값 문제를 연습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쌤은 지금 절대값까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는 쉬운 문제거든?
첫 번째 거는 방금 전에 했던 거네. x-2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네. x가 될 수 있는 건 7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근데 두 번째 건 한쪽에는 절대값이 있고 한쪽에는 절대값이 없죠. 요게 조금 애매하다. 한쪽에는 절대값이 있고 한쪽에 절대값이 없을 때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범위를 쪼개서 푸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 이 절대값 없애기 위해서는 x가 4보다 클 때하고 x가 4보다 작을 때로 구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첫 번째 거 먼저 할게요. x가 4보다 클 때는 내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중에서만 답을 찾고 싶다는 얘기거든. 4보다 큰 같은 숫자 중에서만 지금 답을 찾을 거예요. 근데 4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이거는 0보다 큰 것 같기 때문에 절대값을 그냥 벗길 수 있어요. 근데 이항하게 되면은 x 빼기 x여서 x 앞에 0이 되거든? 근데 0x라고 안 쓰고 x를 지워버리면 좀 문제 발생해. 가급적이면 0x라고 쓸 거야. 이럴 때 해는 누구죠? 네, 4보다 큰 범위에는 해가 없습니다. 반면에 x값이 4보다 작을 때 하는 중인데 4보다 작은 것들 중에 답을 찾는 중입니다. 근데 4보다 작으면 이 값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앞에 써야 되죠. 이항해주면 지금은 2x의 값이 2인 것 같거든? 1은 이 범위에 들어있나요? 네, 4보다 작은 범위 1이 들어있죠? 그럼 이거 첫 번째 이 방정식의 해는 1밖에 없어.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지금 절대값이 두 개 있네?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값이 4죠. 이 4라고 하는 숫자를 범위를 구분짓는 경계에 해당하는 숫자로 얘기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값을 경계값이라고 불러. 자, 이건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0 되는 게 누구죠? 이건 절대값 속에 있는 게 0 되는 게. 그럼 범위는 마이너스 1과 0을 기준으로 범위는 세 군데로 구분지어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 총괄에서 범위를 첫 번째, x의 값이 0보다 클 때,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x의 값이 0 사이 있을 때, 세 번째,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세 개로 구분할 생각이거든? 경계값이 마이너스 1과 0이라는 경계값이 두 개 있으니까 범위는 세 군데로 구분지었습니다. 근데 x값이 0보다 클 때,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들은 다 등호가 없는 것 같아. 지금 0이 없어. 마이너스 1도 없어. 근데 문자 x가 큰 쪽에 등호를 달아주는 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야. 숫자보다 문자가 큰 쪽에 등호를 달아줍니다. 자, 제일 처음에 x의 값이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면 이런 데 있는 숫자면 x가 x 플러스 1은 양수야 음수야? x는 둘 다 x가 0보다 크면 양수입니다. 양수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 2x의 값이 1이니까 x는 2분의 1인가? 이 2분의 1은 답으로 허용할 수 있는 거니? 0보다 큰 것 중에 답을 찾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0보다 큰 같은 것 중에. 이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0보다 큰 같은 숫자 맞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를 생각하는 중이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는 숫자,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걸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대입하면 양수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음수인가요? 앞에 건 양수니까 x 플러스를 그대로 쓸 건데 뒤에 거는 음수값이니까 마이너스 x라고 쓸 겁니다. 그럼 0x의 값이 1인가? 해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는 해가 없습니다. 이번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생각하거든? 마이너스 2 같은 숫자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음수인가? 둘 다 마이너스를 달아줄 계획입니다. 그럼 이항해주면은 오른쪽 2x, 왼쪽이 마이너스 3인가? 지금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이 숫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맞아?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답이 두 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건 절대값이 두 개 있죠. 절대값이 지금 3번하고 4번 좀 차이가 나거든? 3번은 절대값 두 개 말고 숫자도 더 있죠. 4번은 양쪽에 절대값만 있을 뿐이죠. 아까 방금 전에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달아도 충분하다고요? 형태가 달라 지금. 3번, 4번 구분이 돼야 돼? 그럼 이거 풀었더니 3x였을 때가 2x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x면은 4x가 1인가?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4분의 1인가요? 둘 다 답이 됩니다. 이것까지 범위 쪼개서 풀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달아주는 편입니다. 이해됐을까요? 보통 연습을 해서 자기께 돼야 되는데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쉬운 문제 어렵게 풀게 되거든? 자, 지금 절대값이 양쪽에 다 절대값 있는 거 아니지? 양쪽에 절대값 있었으면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달아주고 문제 풀었을 건데 이건 절대값 두 개 말고도 2x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는 절대값 없는 값이 자, 선생님이 경계값이 누군지 물어볼까요? 경계값이 누구죠? 그럼 3하고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야 되겠네? 3보다 클 때 마이너스라고 3 사이 있을 때 마이너스가 작을 때로 범위를 쪼갤 계획입니다. 제일 처음에 x의 값이 3보다 클 때, 두 번째 마이너스라고 3 사이 있을 때, 세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등호는 문자 x가 클 때 등호를 달아준다고? x가 3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등호를 달아줍니다. 첫 번째 3보다 크면 둘 다 양수니? 둘 다 양수여서 그냥 둘 다 절대값을 없애고 그냥 부호를 플러스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따라서 x의 값이 누구죠? 6은 3보다 커서 답이 될 수 있나요? 두 번째 마이너스를 3 사이에 있으면 앞에 건 부호가 뒤에 건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앞에 부호를 바꿔줬고요. 뒤에 건 그냥 썼습니다. 그럼 이항해주면 왼쪽이 마이너스 x였거든? 왼쪽은 6인가요? 2는 범위에 들어오나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거든? 둘 다 부호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3x를 이항했더니 5x 왼쪽이 5였는데 1을 이항했더니 4 x의 값은 5분의 4입니다. 5분의 4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있나요? 이건 버립니다. 이 문제의 답은 두 개입니다. 오늘 똑같은 문제 두 개나 했습니다. 터득이 됐을까요? 자, 이제 2차 방정식으로 갔습니다. 2차 방정식은 네가 2차 방정식에서 최고차항계수가 빵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어 지금까지? 넌 2차 방정식을 모르지 않습니다. 중3 때 배운 거 다시 하는 겁니다. 근해 공식도 알고 있죠? 지금 근해 공식 계산할 때 산수가 자꾸 틀리는 문제가 있긴 한데 너 근해 공식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중에 특히 b의 값이 짝수였을 때 b라고 하는 숫자가 2b-로 표현될 수 있을 때 b가 짝수였을 때 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빵이었을 때 근해 공식이 누구죠? 마이너스 b 다시 네, 넌 짝수 공식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근해 공식의 근을 구하는 걸 못하는 거는 고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넌 지금 이게 지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상태거든? 여기다 숫자를 대입한 게 매우 빨리 정확하게 산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을 판별식이라고 부르나?
중학교 3학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컸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었을 때는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없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여기서는 판별식을 4분의 D라고 표현하는데 짝수공식에서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표현하는데 루트 속에 있는 게 판별식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가 판별식인데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근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표현과 실근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서로 같은 두 실근이면 중근이면 판별식이 빵입니다. 실근이라고 얘기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커놨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별식의 등호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린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음수일 수 있습니다. 이 Z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다음에 대해서 해의 범위를 다음 범위에서 해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했네. 실수의 범위에서는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숫자는 없고 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복소수 범위에서 해를 구하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U가 여기서는 실수의 범위에서 해가 없지만 복소수의 범위에서는 해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입니다. 판별식을 구해볼까? 이런 건가요? 판별식을 조사해봤습니다. 판별식 음수인가요? 서로 다른 두 개 허근인 거죠? 너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가지고 해를 구하는 거 잘하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x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써있나요? 그럼 먼저 문제에서는 2차 한말을 했기 때문에 최고창 계수의 값은 반드시 빵이 아니어야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아닌 거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빼먹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근의 값 1이라고요? 한근의 값 1이면 근이라고 하는 거는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이걸 아까도 얘기했잖아, 쌤이. 알파가 근이었을 때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한다고. 근데 그건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수업할 때 강조하지 않는 내용이거든?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1을 대입하려고요. 쌤이 지금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a제곱 플러스 2가 빵인가? 그럼 a 값이 누구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2는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a의 값은 빵 만든다고요? a가 0인 건 구했습니다. 근데 이때 다른 한근을 구하라고 합니다. 다른 한근을 구하려면 0을 다시 대입해서 2차 방식을 인수분해야 되겠군요. 사로 약분했습니다. 인수분해해주면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인가? 다른 한근의 값이 누구란 얘기죠? 원래 근이 1이었잖아요. 정신을 차리세요. 네, 정신을 차리시면 1이라는 얘기 아니었을 건데. 수학 문제는 답을 구할 때까지 문제 조건들을 다 머릿속에서 다 기억하면서 푸는 거거든? 자, 첫 번째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때도 풀었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때 푼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최고창 계수가 2차항 계수가 이쁘지 않았을 때 2차항 계수의 값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쁜 녀석이거든. 2차항 계수의 값이 이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2차항 계수를 유리화해 준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 루트 2 플러스를 곱하려고 하거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 혈례복수수를 곱할 생각입니다. 그럼 좀 이뻐질 거거든. 첫 번째 거는 루트 2 플러스를 곱하면 얘가 누가 되지? 두 번째 건 산수를 좀 해야 되겠다. 세 번째 거는 이거 인수분해 세려고 하라고요? 자, 그래서 먼저 가운데 것부터 산수부터 해볼까?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1. 그럼 이거 보면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1인 거네? 그 다음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 2 루트 2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2 루트 2인가?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을 두 개 곱해서 이거 상수항 나온 거지. 이거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이건가요? 그럼 끝났네. x 마이너스 루트 2하고 x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인가요? 이제 해를 구했습니다. 이게 해라고요? 두 번째 건 1 플러스 i 값을 곱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최고참계수 이쁘지 않았던 걸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다 1 플러스 i를 곱했더니 뭐가 돼? 이것도 산수할 수 있겠는데? 1 플러스 i의 제곱이 누군데? 2i? 이것도 산수할 수 있잖아. 약분했습니다. 근데 너가 뭘 알고 있냐면 i 제곱이 누구예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를 i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보통 이 생각하지 못해서 문제 못 풉니다.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럼 x가 누구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아까 1차 방정식은 풀어봤고요. 절대값 가지고 있는 1차 방정식은 경계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갠다는 문제 풀었었거든.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경계값을 가지고 범위를 쪼개서 풀어야 되거든. 자, 경계값이 누구예요? 경계값이 누구예요? 네, 그런 값들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겠습니다. 첫 번째, x의 값이 0보다 클 때 등호는 문자가 큰 쪽에 등호를 달아주겠다고? x의 값이 0보다 큰 것 같으면 이 절대값은 부가 양수인가? 그러면 첫 번째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쓰라는 얘기죠. 인수분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선생님 빨리 할게요. 해가 뭐뭐 있어요? 둘 다 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는 0보다 큰 같은 것들 중에 답을 찾는 중이었거든? 그럼 답은 뭐라고요? 두 번째는 x의 제곱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달아야 되겠다? 인수분해했더니 해가 누가 있어요? 네. 그 중에 답은 뭘 선택해요? 네, 0보다 작은 것 중에 답을 찾는 중이었으니까 그럼 첫 번째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라고 1이 근입니다. 쉽죠? 두 번째로 갔습니다. 경계값을 3분의 2가 경계값이라며 그래서 3분의 2보다 클 때하고 3분의 2보다 작을 때 쪼개면 되겠다. 3분의 2보다 크면은 양수인가? 양수였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라고 써도 이해되시나요? 그때 해가 누군데요?
두 번째 건 3분의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잖아. 그랬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3x만 남아? 해가. 그런데 여기 위에 거는 둘 중에 누가 해지? 밑에 건 둘 중에 누가 해야? 네, 이 범위에 들어와야 되니까요. 따라서 두 번째 문제는 답이 0 또는 1이 답입니다. 쉽죠? 자, 이제 2차 방식 활용 파트로 왔습니다. 너가 지금 선생님이 시험지 준 거 푸는 동안에 이렇게 말로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문제를 좀 제법 많이 틀리는 편이거든? 근데 그건 경험이 좀 쌓이면 틀리지 않은 문제로 바뀝니다. 자, 어떤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어떤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 정사각형에 대해서 가로 세로 길이? 가로 길이는 1cm만큼 늘리고 세로는 3cm만큼 줄였다고? 가로는 1cm만큼 늘리고 세로는 3cm 줄였다고? 요런 건가 보다. 그랬을 때 원래 정사각형은 넓이가 몇인가요? 라고 물어봤거든? 원래 정사각형의 가로 길이 x, 원래 정사각형의 세로 길이도 x라고 하려고. 그럼 늘어난 가로 길이는 몇이야? 세로 길이는? 그때 문제가 10이라고 얘기했는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값이 10이라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2항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럼 x 마이너스 5하고 x 플러스 3인가요? 그럼 우리는 x를 뭘 선택해요? 그럼 답은 뭐예요? 네. 자, 가우스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가우스를 모르시나요? 뭐는 안다고? 예전에 선생님한테 안 배운 거라서. 이건 선생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배운 거잖아. 네. 그래서 그때 배울 때 가우스를 배웠는지 묻는 거야. 안 배웠어요? 자, 가우스 1.5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우린 가우스라고 얘기하거든? 이 괄호가 어떤 숫자의 괄호가 있는 걸 가우스라고 불러. 이걸 가우스 1.5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가우스 x, 이건 가우스 x인데 가우스라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1.5라는 숫자가 수익선상에 있으면 1.5의 왼쪽에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가 누구지? 오른쪽에 있는 정수는 1.5 이하에 있는 숫자 중에 정수가 되게 많을 거냐? 1.5 이하에 있는 숫자들은 정수가 되게 많을 건데 1도 있고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되게 많은데 1.5 이하에 있는 모든 숫자 중에 가장 큰 정수를 얘기해. 그럼 1이겠죠? 가우스 마이너스 2.3이라고 한번 해볼까? 수익선상에 마이너스 2.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가 누구야? 오른쪽에 있는 정수는? 그럼 마이너스 2.3 이하의 숫자들 중에 가장 큰 정수는? 만약에 가우스 5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수익선상에 5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가? 오른쪽은? 우리는 이 숫자 이하의 숫자들 중에 제일 큰 정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숫자도 포함해. 이 숫자 이하의 숫자 중에 가장 큰 정수는? 그래서 가우스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의 값이 n 이상이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숫자면
그때 가우스의 값은 n이라고 얘기해. 1.5라는 숫자는 1과 2 사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1이라고 얘기해, 가우스의 값을. 2.3, 마이너스 2.3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만 작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해. 5라는 숫자는 5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고 6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5라고 얘기합니다. n과 n 플러스를 사이에 있는 녀석이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x의 값들, 어떤 숫자도 n과 n 플러스를 사이에 있는 숫자는 n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가우스 1.6도 1, 가우스 1.3도 1, 1과 2 사이 있으니까 n과 n 플러스를 사이에 있는 모든 가우스의 값은 다 n입니다. 원래 가우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우스 x의 값은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어렵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x 이하의 최대의 정수라고 얘기하면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x까지 포함한 x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큰 정수.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결국은 가우스라는 녀석 자체는 정수인 거네? 가우스는 항상 정수가 나와야 돼. 자, 가우스를 포함하고 있는 녀석을 문제를 푸세요라고 얘기하거든. 자, 여기 문제가 이렇게 돼 있거든? 선생님 이것 좀 풀어볼 생각이야. 자, 이것도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참고서 몇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1과 3 사이에서만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해보세요라는 질문이야. 1과 3 사이 숫자에서만 생각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여기는 가우스 값이 문제거든? 여기는 가우스의 값하고 여기는 가우스의 값은 똑같은 가우스고 다만 이건 가우스만 있고 이건 뒤에 건 제곱도 있습니다. 근데 가우스는 정수입니다. 첫 번째, 이 범위 중에서만 답을 찾고 있는데 x가 1과 3 사이 있으면 또 아이고야 한 칸의 범위에서만 범위를 쪼개야 돼서 1과 2 사이 있을 때하고 2하고 3 사이 있는 범위로 선생님 쪼갤 생각이거든? 왜냐면 n과 n 플러스를 사이 있을 때 가우스 값이 n이었잖아. 이게 한 칸이거든. 그래서 1과 2, 2하고 3 이렇게 범위 두 군데로 쪼갰습니다. 1과 2 사이 있으면 가우스의 값이 누구죠? 네. 그래서 이 네모의 값들이 1인 거잖아. 그럼 3x-1, 2x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곱도 어차피 1이죠? 2항했더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빵입니다. x의 값은 0 또는 2분의 3인가요? 근데 이 범위에는 숫자 누가 있어요? 이건 범위 없죠? 두 번째로 갔습니다. 지금은 가우스 값이 누구예요? 그럼 네모가 2거든? 3x-2 오른쪽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인가? 2하고 1하고 1하고 2 마이너스 0입니다. 2x 플러스라고 x 마이너스 2여서 x의 값은 둘 중에 누가 답이에요? 전체 문제의 답은 2분의 3 또는 2가 답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3부터 5까지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건 두 칸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한 칸의 범위로만 범위를 쪼개야 되기 때문에 3부터 4까지 하고 4부터 5까지로 범위를 쪼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3과 4 사이 있으면 가우스가 누구라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5겠네?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잖아. 답은 뭐가 답이죠?
네, 플러스 루트 15가 답인가? 두 번째는 이때 가우스 값은 4야? x제곱 마이너스 16의 값이 빵이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답은 이거 두 개가 답인 거죠? 자, 근의 판별이란 파트네요. 근의 판별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수업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배운 데까지만 계획센 수학을 풀어서 오세요. 그 시험지 2개 풀어오는 거 숙제입니다. 네, 잘 가세요.